여행을 하고 여행을 만행하고 만행을 하잖아. 이런 게 눈에 보여. 이런 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떼도 버는 거야.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사람 그걸 못 봐.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런 게 한 번씩 발생을 해. 그러면 이때 떼도 버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 그 당시에 소련 돈은 쓰레기였어. 소련 돈이 쓰레기였어. 그 누구도 안 받아. 자, 시대적 상황이 그 당시에. 이제 소련 돈이 그 당시에 그랬어. 그래 나중에 그걸 보고 저기 정지영 회장이 그거 보고 간 거야. 그 뭐 한국산 시계를 갖다가 넘겨주고 쟤네들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걸 쟤네들한테는 흔한데 우리한테는 간절한 게 있어. 그게 뭐야? 원유야. 원유 가스야.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원유 가스가 겁나게 많이 쓰는 나라야. 근데 산유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지영 회장이 나중에 어떻게 저걸 했냐? 나중에 중국 공산당 애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똑같이 그걸 해. 똑같이. 한국산 TV나 가전제품이나 냉장고 같은 거 있어.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 원유 대신 그걸로 지급을 하고 원유를 받는 걸로 해서 그걸 딜을 성사를 시켰어. 물건 어떻게 냐 화폐 대 거래가 아니라 물물 교환으로 그거를 성사를 시켜 정지원. 근데 나중에 미국이 그걸 갖다가 반대를 해서 그게 실패를 해. 그 계약을 맺었어. 계약을 어떻게 내냐면 정지영 회장이 나중에 소련으로 가. 어떻게 맺냐 계약을. 물건 대 물건이야. 야,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하냐? 물건을 보내줄게. 뭐 시계, TV 같은 가전제품. 소련 애들은 이걸 간절히 원해. 이걸 물건을 이만큼의 가치를 보내줄게. 그럼 니네들은 이 상황 가치 뭐 물건을 우리한테 보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소련 애들은 뭘 팔고 싶냐? 무기를 팔고 싶어. 무기가 남아돌아야 돼. 창고에 썩어 남아도는 게 무기야. 근데 어떻게 하냐? 무기는 못 사와. 왜? 미국이 째려보기 때문에. 그럼 뭐냐? 그 시베리아에 있는 원유야. 시베리아에 있는 그 어때 자원이야. 대표적인 게 원유야. 원유 가스야. 원유고 가스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 물물 교환을 해. 그래서 나중에 북한하고 해가지고 같이 파이프 라인 사용.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간 이유가 그거야. 북한으로 왜 솥대를 몰고 간 줄 알아? 그거 틀라고 한 거야. 파이프라인 틀라고. 제일 큰 이유가 그거야. 그 소련하 러시아하고 그 파이프라인을 틀려면 북한이 중간에 있어. 북한 땅을 지나와야 돼. 그래서 솥대 몰고 간 거야 정주영 회장. 그거 틀라고. 그 예전 1980년대에 정지영 회장이 가서 그거를 비밀리에 그 거래를 성사를 시켜. 근데 나중에 미군이 그걸 반대해. 미국이 반대해가지고 어떠냐? 그게 무산이 되고. 자, 그 나라의 화폐가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게 재화와 서비스나 뭐 자원 같은 뭐가 있으려면 그 나라 돈을 주고 사와야 돼. 그 메리트가 있어야 그 나라의 화폐의 가치성이 돼. 야, 우리나라 원화가 가치가 많이 올라. 1980년대. 그것 때문에. 그죠? 1980년대 달러당 우리나라 화폐가 500원, 6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 야, 우리나라 화폐가 빠르게 수조각되는 나라인데도 그래. 왜 그러냐? 우리나라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아. 특히 공산국가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그렇게 사고 싶어해요. 1980년대 보면 공산국가 애들이 대한민국 물건을 그렇게 사고 싶어했어. 특히 88 올림픽을 열면서 어떠냐? 여기에서 브랜드 가치성까지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88 올림픽 이후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이 많이 생기고
대한민국 전자제품이야. 대표적인 게 전자제품. 대표적인 게 시계야. 대한민국 시계를 손목에 차는 게 평생 소원이야. 공산국가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의 화폐의 가치가 이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물건을 사고 가려면 대한민국 원화를 먼저 확보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떠냐? 대한민국 시장에서 대한민국 물건을 사서 자국으로 가져갈 거 아니야. 당연하죠? 이게 너무 당연해. 근데 우리나라 물건 그렇게 많이 가는데 화폐를 발행을 못해요. 그래서 금융시민제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화폐를 발행을 많이 못해. 왜? 금융시민지구가. 미국의 금융시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행한 화폐 분량을 갖다가 미 달러가로 그걸 그냥 그 시장을 갖다가 얘네들이 들어온 거야. 자, 대기업에 유보 창고가 있어. 현금 다발 유보 창고 있어. 거기 가봐. 원화로 쟁여놓은 안전하. 다 달러로 쟁여놓고. 대기업들 유보 창고가 있어. 그러니까 벽돌 싸듯이 그냥 달러를 갖다 막 수북히 싸놨어. 원화는 안 싸놔. 왜? 예전에 IMF 때 당했기 때문에. 원화는 쓰레기라는 거를 딱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시민이지. 원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발행하는 화폐의 10배 이상 발행해도 괜찮은 나라야. 그러면 화폐 발행세를 어마어마하게 걷어들일 수 있어, 대한민국. 10배 이상을 찍어도 되는 거잖아. 현재 찍어낸 거야. 근데 못 찍어내. 왜 못 찍어내? 우리 대한민국이 찍어낼 화폐 분량을 대신해서 달러가 찍어내는 거야. 달러가 그걸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야, 우리나라가 조금만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찍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화폐가 똥값이다. 내 그냥 이런 말을 근데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세계 각국의 화폐를 다 쟁여놓고 있어, 창고에. 그럼 그때 어떠냐? 원화를 갖다가 어떻게 국제 환율 시장에다 한 번에 그냥 퍼프시를 확 퍼부어버려. 못 찍게 하기 위해. 미 연방준비은행은 그건 기본적으로 그래. 왜? 이유는 간단하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화폐 독립국가, 금융 독립국가가 돼. 금융 독립을 못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걸 하는 거야. 그 대한민국에서 화폐만 조금 찍으면 어떻게 되냐? 미 연방준비은행에 원화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 그거 갖다 일시에 환율세를 싹 퍼부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환율이 1,000원에 있던 게 2,000원까지 순식간에 더블 그냥 올라가. 이거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다 해. 대한민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나라들 다 그래. 이유는 간단해. 금융식민지로 이렇게 빨대를 꽂아서 이렇게 뽑아내려면 자국 그 나라의 금융식민지 자국 화폐를 많이 찍어내놔. 그래야 달러가 그거를 더 찍어내서 더 어떻게 뽑아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금융식민지라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지금 뽑아내기 10배 이상 찍어내도 괜찮은 나라야. 근데 어떻게 했냐? 금융식민지 국가이기 때문에 못 찍어내는 거야. 그러면 화폐 발행세로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이 걷어야 할 세금을 미국이 대신 거든. 미국이 대신 거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이게 좀 심해. 일본도 자국 화폐를 많이 못 찍거든. 일본 경제 규모가 겁나게 커. 근데 자국 화폐를 못 찍거든. 똑같아. 왜? 미국의 금융시민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 일본이야.